오렌지 카운티 데이브 민 연방 하원 47지구 후보와 태미 킴 얼바인 시의원이 나란히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어바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이어진 편의점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일부는 영상을 본 부모가 자녀들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업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낮 베버리힐스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걷던 남성이 자신을 공격한 괴한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지상작전에서 첫 전사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에 출마한 두 한인 선출직 후보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 47지구 후보와 태미 킴 어바인 시장 후보를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연방 하원 47지구 얼바인을 중심으로 뉴폴트 비치와 코스타 메사, 헌팅턴 비치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역 KT 포터 의원의 상원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한인 데이브 민 후보가 출마하고 있습니다. 현직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 상당 부분이 연방 47지구와 겹치는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KT 포터 현 의원도 자신의 후임으로 민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레이스는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독 보수적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 전직 주 하원의원 출신의 상대 후보 스카포 역시 공화당 차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엎치락 뒤치락, 오차범인의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is a close race. I think I've got a strong campaign, but we know it's going to be close, and the difference could be the hunting community. We have a chance with Tammy Kim and myself to have some Korean fighters, but we need the hunting community to come out and support us if we want to win these races. 한인으로선 세 번째로 얼바인 시의회에서 활동 중인 태미 킴 시의원도 이번에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7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로 당선되면 강석희, 최석호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얼바인 시장이자 미국 역사상 주요 도시 첫 한인 여성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태미 킴 후보 역시 수십 년간 얼바인 시의회 선출직을 장악해온 레리 에이거넌 부시장 등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있어 쉬운 레이스가 아닙니다. I've been able to raise the most money than any of my opponents. And I think that will help us be able to get the message out and communicate our message to voters. I'm the only candidate who has been endorsed by our police. So I'm the police and firefighters have endorsed the candidate for public safety. 두 한인 후보들은 나란히 이번 선거에서 아시안, 특히 얼바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한인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지속해서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t is going to be the margin of victory for both of our races for Koreans. A really important Korean population in Irvine. My understanding is it's almost 15% of the population, 8% of our registered voters. 투표 좀 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음 달 5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TV 김현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CBS 방송센터에서 열린 이번 부통령 후보자는 대선을 위한 티켓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중동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벤스 의원은 이란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동결 자산을 돌려받았다며 이 자금이 무기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허술한 국경 정책으로 인해 마약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의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고 국경 장벽을 건설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벤스 의원과 팀 월즈 주지사는 겉으로는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각자 상대 측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월즈는 트럼프의 나이를 지적하며 80세 가까이 된 트럼프가 군중이 얼마나 모였는지 규모에 대해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월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부유층만 혜택을 보고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관세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벤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 일은 식품 및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뿐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국경을 허술하게 관리한 결과 미국 내 마약과 총기 범죄 조직이 대거 유입됐다며 학교 보안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월즈는 학교를 요새처럼 관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위험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 규제에 나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후보자는 각자 자신의 러닝메이트와 그 정책을 옹호하고 홍보하며 90분간 이어진 토론을 마쳤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이어진 편의점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한 뒤에 이루어진 일인데 신고자는 범행을 저지른 10대 학생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넙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자전거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편의점으로 뛰어가는 청소년들. 이들은 편의점 내에 있던 물건을 거침없이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후드티와 마스크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일부는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한 뒤 신고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범행에 가담했던 자녀는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범행에 연루된 자녀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는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떼강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최초 접수됐고 2달여의 기간 동안 14건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떼강도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에서는 평균 3만여 달러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부 편의점은 같은 범행을 2번이나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연쇄 떼강도 범죄에 가담한 용의자들을 검거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성년 단순 절도 범죄로 구분되지만 범행을 직접적으로 모의하거나 주동한 청소년 용의자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업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42세 한 이 씨가 매춘 알선, 강요 및 자금 세탁 등에 대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0일입니다.
연방검찰 린지 웨인스타인 검사는 이 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 씨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이준명 씨의 유죄 인정 심리는 오는 10월 30일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다른 공범인 남가주 출신 제임스 이 씨는 유죄 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0월 29일 첫 공판에 앞서 변론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연방검찰 조시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지검장 대행은 매춘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인 조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이용자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후 하급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현재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낮 베버리힐스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걷던 남성이 자신을 공격한 괴한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KTLA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쯤 스팔딩 드라이브와 세레빌 블러버드 교차로 인근에서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인도를 걷던 중 괴한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기 방어를 위해 용의자인 괴한을 칼로 찔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남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유괴 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길을 걷던 중 용의자가 그를 공격했다며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사건 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 용의자가 칼에 찔린 후에도 자신의 차 창문으로 들어와 뒷좌석에 있던 개를 잡으려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흉기에 찔리고도 소란을 피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목격자나 단서가 있는 사람은 베버리힐스 경찰서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다 첫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이동하는 군인들. 지난달 30일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작전에 투입된 이스라엘 부대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반격으로 이스라엘군 소속 장병 8명이 숨졌습니다. 지상군 투입 뒤 전사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אני מבקש לשלוח תנחומים מעומק ליבי למשפחות גיבורינו שנפלו היום בלבנון.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연계 조직 사령관을 제거했고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하루에만 로켓 200발 넘게 쏘는 등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선 수도 테헤란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공격을 자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가를 치를 거라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보복 시엔 치명적인 맞대응을 맞을 거라 예고했습니다. قطعاً اگر اونا بخوان کاری خلاف اون مسائل رو انجام بدن پاسخهای بسیار محکمتر از اینی رو خواهند گرفت که دیشب نشون داده شد. 한편 이란의 미사일 공격 30분 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민간인 7명이 숨진 총격 테러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선이 격화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확전 자제와 휴전을 촉구했지만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직접 대응에 나서자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폭력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This growing conflict is taking on civilians. This deadly cycle of tit-for-tat violence must stop. Time is running out. 하지만 곧 안보리 주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부터 입장이 갈렸습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고 했고, 러시아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이란이 공격한 것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안건 관련 당사국으로 참석한 이스라엘과 그 상대국들의 입장은 더 첨예했습니다. We will act, and let me assure you, the consequences Iran will face for their actions will be far greater than they could ever have imagined. We strongly warn against any further act of aggression by Israeli terrorist regime against our national security and vital interests. Iran is fully prepared to take further defensive measures if necessary. 이에 우리나라 등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보리가 단결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안보리도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피파는 지난달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문체부에 감사를 언급,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습니다. 협회를 감사 중인 문체부는 중간 발표를 통해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불공정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감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자들에게 10월 말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피파 측도 한국 국회와 문체부 등이 대한축구협회를 압박하면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피파는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한다는 정관을 마련해 두고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립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시아컵 예선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습니다. LA에서 백인 우월주의 깽단 조직원 수십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기소된 백인 우월주의 깽단 피커우드 깽단 조직원 29명이 체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조직원 13명도 구금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밀매와 총기, 탄약 불법 소지, 은행 사기,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4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샌퍼난도 밸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피커우드 갱단으로 멕시코 마피아, 백인 교도소 갱단으로 불리는 아리안 형제단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갱단원들이 조직원 문신뿐 아니라 나치 문신과 낙서 등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를 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인 우월, 극단주의, 나치 등과 관련한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하며 주민 보호를 위해 범죄 활동을 차단하도록 기소와 처벌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가 식당에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 의원들은 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 제시를 골자로 하는 안을 표결해 찬성 10,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감축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타당성에 대한 환경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라스틱 감축 종합 프로그램에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잉크 카트리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개천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 그린룸에서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개천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도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에는 태극기 개양식이 개최됐고 태극기 모양을 상징하는 조명이 점등돼
대한민국 국경일의 의미를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과 미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미 우호 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그 안으로 비닐봉투와 각종 페트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KBS 별관 옥상에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옥상에 드라마 세트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오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졌더라고요. 북서풍과 북동풍에 따라 풍선이 날아오면서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풍선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뭐 반짝거리는 게 보이길래 보니까는 그 풍선이 터져서 오물이. 쓰레기 풍선은 인천국제공항 상공에서도 발견돼 한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 대남풍선이 발견되면서 6시 14분부터 6시 28분까지 활주로가 일시 중단되는 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5시 20분쯤부터 모두 1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풍선 안에는 생활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고 어제가 23번째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